영양 부족으로 그렇게 사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후유증으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죽었다고. 신 씨가 케이블 방송에 처음 출연한 건 지난해 1월. 신 씨는 방송에서 몸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가는 비만 여성으로 소개됐습니다. 하루를 음식 섭취와 수면으로 보내는 131kg 초고도 비만. 이후 신 씨는 1년여 동안 같은 방송에 4차례 출연하면서 운동과 식단 조절 등으로 체중 감량에 도전했습니다. 몸무게가 기대한 만큼 줄지 않자 위를 의료용 밴드로 묶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위 밴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후 신 씨의 몸무게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짜 세모이만큼 조금씩 먹었는데 그것도 뭐 두세 번만 먹으면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정도로 음식이 못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이어트 후유증에 시달리던 신 씨는 결국 지난달 22일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젊은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여성을 출연시킨 해당 방송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방송에서는 비만 상태의 신 씨 모습을 주로 부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위 밴드 수술 장면을 보여주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신 씨의 방송 출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 자고 음식 앞에선 절제력을 상실한 채 먹는 데 집중하는 여성. 방송에 출연한 신 씨의 모습입니다. 신 씨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우울하게 묘사됐고 그 원인은 비만 때문인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했다가 금세 포기한 후 폭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송 내용은 비만인 사람은 게으르고 나약하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게 됩니다. 또 신 씨가 체중 감량을 위해 받은 위 밴드 수술은 의학적으론 검증된 시술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선 매우 안전한 수술이란 점만 강조하고 부작용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위 밴드 수술에 받는 사람들은 상담 과정 중에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면 무진장 불편할 겁니다. 그 대신 시간이 되면 적응은 됩니다. 또 한 가지, 당신이 많이 먹어가지고 느꼈던 포만감 남은 여생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받는 수술이에요. 유족들은 특히 방송 출연을 조건으로 제작진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방송 출연 직전 신 씨의 몸무게는 110kg이었는데 제작진이 다이어트의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130kg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촌이 인터넷으로 제 친구가 몸무게 110kg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니까 130을 찌워라 그러면 출연시켜주겠다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10몇 킬로를 쪘어요. 130kg를 쪘다 하니까 그래서 그쪽 방송국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취재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케이블 방송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물론 적절한 다이어트는 필요하겠지만 방송이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방송들이 비만을 다루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메이크오버, 즉 변신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숨막히는 살과의 전쟁. 케이블 방송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도전자들은 살이 옷 밖으로 빠져나온 채 노출돼 있는 반면 진행자는 늘씬한 미모의 연예인입니다. 다이어트나 성형 등 외모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미모의 진행자를 내세워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출연자 모습과 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비는 날씬한 건 좋은 것, 뚱뚱한 건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돼지, 뚱땡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성격이라도 좋지 않으면 진짜 사회에서 그냥 내장당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출연자들이 겪은 안타까운 사연 속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면 너무 한심하고 애한테 같이 시청자들에겐 뚱뚱하면 불행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뚱뚱하거나 못생겼다거나 그런 게 마치 어떤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인 것처럼 마치 그 요새 프로그램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걸 보여주고 뭐 불행하다. 근데 그 원인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원인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다 그 사람의 외모 탓인 것처럼 그 외모 개조 프로그램에선 그런 식으로 그 낙인을 찍는 거죠.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대부분 여성이란 점도 특징입니다. 자칫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키거나 다이어트나 성형에 대한 집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형이나 다이어트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달라진 삶을 보여주면서 네가 외모를 바꾸거나 혹은 살을 뺐을 때 너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송을 계속 시청자들이 보아온다면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나 이제 성형 관련 방송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런 방송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죠? 네,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심에 상업주의가 편승해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자지만 여자로 살 수 없어. 외모를 바꿔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기획 의도를 내세운 이 프로그램은 방송을 통해 변화한 출연자의 전신 사진에 자세한 성형 부위와 총 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 홈페이지에선 의사들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병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목적이 기획 의도와는 달리 광고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사실 시청자들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은 획일화된 미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외형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외모의 어떤 기준들, 어떤 사회적인 담론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외모나 특정한 어떤 몸무게만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들을 미디어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고 또 그런 주인공들이 다양하게 드라마나 광고 속 등장을 할 수 있다라면 매스컴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매스컴이 아름다움을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게 매스컴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아닌가. 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해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는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속 아름다움까지 표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길 기대합니다.